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하게 장유리나입니다. 주가 부담에 대한 밸류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현재 양시장의 희비가 좀 엇갈린 상태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 쪽으로 좀 무게가 더 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프로그램 변동 속에 제약 바이오주 섹터 내에서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풍성한 모멘텀을 안고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다면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시크릿 공략주 원하시는 분들은 홍프로 이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나이스한 이 홍광표 프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양시장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의 현지장 지금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려한 일이 생겼습니다. 2200 터치한 이후에 오전장을 잠깐 설명드리면 점심때까지 좀 버텼는데 제가 오는 거를 환영하듯이 갑자기 지금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세가 기관이 지금 현재 시각으로 7,600억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전에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지금 1,800억까지 코스피는 늘어났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라서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문제가 어제 이제 여러 가지 미국에서 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뉴욕 증시의 흐름을 바꾼 게 파월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 차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56,500원대를 가지 못하다가 지금 보시면 30분봉 보시면 점심 조금 지나면서부터 지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오전에는 왜 들 빠졌느냐. 삼성 바이오 로직스하고 오늘 셀트리온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수상으로는 조금 버티는 듯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후가 들어서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밀리면서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권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스피 쪽은 오늘 제약 바이오하고 이제 수소차 섹터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쪽이 좀 강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은 들 빠져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조정 장세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삼성전자가 53,000원이 이탈하면 잠깐 좀 쉬었다 가는 흐름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FOMC의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요. 파월 의장, 이 경제 향후의 경로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나타나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로 수준의 금리 장기간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 프로님? 일단 그 점은 괜찮은 점입니다. 마이너스로 금리로는 아마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경기 자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2022년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얘기 나온 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안 좋은 얘기는 방금 전에 하신 경제의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언급이 있었고 두 번째가 완전 고용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팬데믹은 엄청난 고통을 불러일으켰고 미래의 커다란 불확실성을 드리고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기 회복이 내년 이후에도 느리게 성장하겠다. 그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만약에 하반기에 또다시 팬데믹이 재유행을 하면 경제는 폭락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희망을 준 게 성장이 가능한 기술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7월 말이나 8월 중순 때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일은 옵션 만기일 영향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4일 전에 옵션 가격이 지수가 올라가도 계속 지금 프리미엄으로 빠지는 감소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1차적으로는 2150이 깨지면 2100까지 조정한다 그 지수 상태를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중요한 시기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요. 빠르게 개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인데 전기차 관련주 중에 에코프로 BM입니다. 2차 전지 소재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지금 세계 2위 시장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가 SK 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에 공급을 하는데 향후에 공장 증설도 있어서 괜찮고 또 하반기도 계속 성장은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저는 다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1차적으로는 지금은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1만 원 이하권으로 오면 향후에 이건 중장기로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제 그냥 예상치인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2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정권이 오면 그때 돼서 분할로 대응하시면서 향후 큰 전망을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공시를 통해서도 865억 규모의 신규 시설을 투자했다라는 또 결정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또 고점 높이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현재는 뭐 상승 탄력이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요. 여전히 좋은 흐름인데요. 좀 그렇다면 또 하나 눈여겨볼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YMT를 오전에 준비했는데 갑자기 지금 보니까 상한가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PCB 전문 기업인데 PCB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연계 사업에 진출하면서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반도체 패키징 기판 쪽은 사실 여러 업체들이 지금 경제원에서 좋지는 않은데 마스크 제조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에도 탄력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반도체 패키징 기판 시장을 개척에 성공을 했고 향후에 삼성전기 등 지금 다수 고객을 확보하면서 영역을 확장 중이니까 하반기에 좀 괜찮은 성장세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면 제가 원고 쓸 때 아까 한 10% 정도였는데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진입하는 건 무리수고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33,000원 지지가 나오면 다시 재반등 나오면 상단을 37,000원대까지 일단 목표가를 잡으시고 좀 추세를 받는다 그러면 4만 원대까지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지금 지수가 약간 조정세로 있으니까 하단에서 만일 지금 구간에서 3만 원대 밑으로 이탈되면 종목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YMT 역시 공시 있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겠다라는 결정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 나오고 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여전히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장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렇게 시크릿 공략주 또 공략해 볼 만한 공략주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한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공략주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코드번호 0111-320 유니크입니다. 이 종목 그린뉴딜 정책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수소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방법 계획이 발표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5월 19일 공략주로 선정 이후 11.80%의 최고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JNK 히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로 석유 대체 제품의 핵심 원료인 합성 가스를 제조하고 설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소트럭 시범 사업 추진과 현대자동차 적극적인 수소차 관련 일정 등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주 상당한데요. JNK 히터 5월 19일 공략주로 선정 이후 45%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컴퍼니 K 만나보겠습니다. 창조사 관련주로 지속적인 투자로 중소기업 육성과 발전 가능한 회사의 투자로 미래 성장성의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벤처 지주회사의 요건 완화와 정부의 CVC 허용 방안 검토 이슈 등으로 6월 2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11%가 넘는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아모그린텍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무선 이어폰 관련주로 플렉시블 배터리 생산업체로서 브리츠 무선 헤드셋의 배터리 공급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플을 중심으로 한 무선 이어폰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 2억 대 이상의 고성장을 전망하며 2월 10일 공개 공략주로 선정 이후 6.84%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수익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유니크부터 그럼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일이 모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인정해서 산업 육성을 나서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미국에서는 또 연말에 있을 조 바이든 부대통령 정책에서도 친환경에 관련한 컨셉의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홍프로님 시세를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당연히 들거든요. 시세 더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더 중요한 뉴스는 지금 앵커분들 모르시는데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대한항공이 민주당이랑 오늘 그 사전 미팅을 하는데 현대차에서 수소차 관련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걸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움직인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신 뉴스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유니크는 한번 먼저 움직였었습니다. 그때 19일 날 제가 공략 드리고 나서 21일 날 오늘보다 사실 더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보유자 영역이긴 한데 위치상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유니크보다 JNK 히터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시크릿을 한 이유가 이슈가 수소 충전소 쪽으로 좀 약간 기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에 대한 거는 아직 발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원래 수소차는 그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크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까지는 일단 보시고요. 현재 구간으로 보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는데 오늘 또 지금 약간은 좀 흐름이 있으니까 8,000원대를 보시고 대신에 JNK 히터를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JNK 히터는 오늘 위치상은 지금 약간은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상 6,100원이 돌파됐기 때문에 상방향으로 보시면 지금 6,500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7,000원대를 좀 계속 보셔도 될 것 같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저는 이 종목은 한두 달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6,000원 이탈하면 일단 익절 가격으로 보는데 상단으로 갔을 때 최종 목표가는 지금 7,000원 초반권을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일에 돌파가 된다면 시간 두고서 위로 더 보셔도 되는데 수소 관련이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 두시면서 여유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JNK 히터 관련 섹터로 또 묶이죠. 유니크와 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 걸까요? 근데 지금 대장주로 보면은 유니크하고 JNK 히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니크는 일단 상단을 돌파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JNK 히터는 오늘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률을 노리지만 유니크는 직전 고점에 터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21일자 고점 자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 돌파 부분을 체크하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컴퍼니 K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관련 종목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됩니다. 홍 프로님, 어떤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요? 사실 창투사 관련주인데 사실 이게 안 움직였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좀 덜 움직였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회사 되게 괜찮다. 그리고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오후 들어서 갑자기 강해지면서 움직인 건데 지금 차트 위치로는 좀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만일에 8,80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저 같으면 가져갑니다. 그래서 상단의 목표가를 1차적으로는 10,000원대까지 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게 사실 상당히 큰 뉴스인데 지금 워낙 뉴딜 쪽에 포커스가 잡혀 있다 보니까 창투사나 그런 쪽은 조금 좀 덜한데 제가 볼 때 조금 코로나가 수그러들면 분명히 벤처 관련돼서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서 최종 목표가는 일단은 저는 10,000원 초반권으로 제시해 드리니까 보시고 1차적으로 내려온다면 사실 8,000원 밑에서는 다시 재공략도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아모그린텍 살펴보겠습니다. 겹포제가 있습니다. 플렉시블 배터리 독자 개발 플러스 또 테슬라가 주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수혜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군들의 또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같이 묶어서 한번 이야기 전해주시죠. 사실 전기차는 조종시는 지금 공략이 가능한 부분이고 플렉시블은 저는 사실 아직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격적인 그러니까 지금 75인치 TV가 거의 몇 천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게 대중화가 되려면 제가 볼 때 그래도 한 500만 원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LED가 계속 비싸니까 지금 아직은 매출이 크게 나오진 않는데 핸드폰에 탑재되는 그런 쪽은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겠지만 향후 대형화 됐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다방면에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일단 이슈는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 조정이 왔기 때문에 사실 공략으로 드린 건데 이렇게 빨리 오를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4,000원대 초반권이 돌파가 된다면 차트상은 그냥 윗방향으로 15,000원 초반권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더 간다면은 16,000원대 보시면 되니까 크게 부담 없는 자리니까 하단에 이탈만 안 하면 됩니다. 사실 겁먹어서 하단 이탈한 부분을 감안하고 만약에 공략하거나 그러면 매매 못합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14,000원 초반권 돌파되면 고점에 15,500원, 그 다음에 16,500원을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률 낸 종목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크릿 공략주 중에서도 또 더구전자 수익률이 참 좋다고 하는데요. 프로님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주시죠. 사실 어제 방송할 때 1.5%였는데 마감이 6.28로 끝나서 사실 이건 공개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더구전자 차트 잠깐 보시면 아이폰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아이폰에 아무래도 이어폰 관련된 게 납품이 시작되면 하반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워낙 업체 실적이 괜찮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공략하라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8,300원 초반권 밑으로 온다면 저는 공략 적극 추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략하신다면 상단으로 가게 되면 1차적으로 9,000원대 그리고 이 종목은 저는 좀 많이 간다면 10,000원 이상 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소개해주는 나이스한 공략주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프로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시크릿 공략주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해 주시고요. 실시간 저희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갈 거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잠시만요. 본격적으로 상담에 앞서서 나이스 공략주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이스 공략주는 어떤 건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홍 프로님, 오늘의 나이스 공략주는 뭘까요? 첫 번째 일단 여러 가지 테마랑 섹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곰곰이 생각한 게 이제 실적도 괜찮고 향후 성장성이 있는데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좀 의아할 겁니다. 일단 오늘 그 테마 섹터는 의료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리포트를 여러 가지 확인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의료가 지금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지금 온라인 판매 증가 성장률이 상당히 무섭게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무신사나 그런데 요즘에 보시면은 콜라보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또 되고 최근 시장 변화 트렌드에 따른 어떻게 보면 성장 섹터로 좀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 브랜드 런칭이 아마 이런 경기 불황이 오면 항상 그런 부분이 생기고 또 하나는 성장성과 미래 전망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종목은 한섬입니다. 여성 의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는 브랜드가 타임하고 랑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섬 같은 경우는 고가 브랜드 시스템이나 그런 쪽이라서 사실 저가형 옷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상당히 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성장세를 위해서 주력 브랜드 리뉴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섬이 원래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최근에 광고 마케팅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섬이 크리젠 코스 메슈티칼이라는 지분 51% 인수하면서 아마 화장품 사업에도 향후 진출 가능성이 하반기에 열려 있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되면 성장성이 또 하나 새로운 메리트가 생긴 거고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면서 다채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섬이 원래 무신사 같은데 절대 물건을 안 올렸었는데 최근에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아무래도 좀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사실 오늘 장 아니면은 이 종목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 때문에 다행히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35,000원을 공략 가격으로 대응 가격으로 보시고요. 35,000원이 돌파가 37,000원대가 돌파가 되면 1차 목표가를 4만 원 초반권으로 해드리겠습니다. 4만 원 초반권. 그리고 중기 목표가는 44,000원 정도. 그리고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31,500원에 이탈하면 조금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나이스 공략주로는 한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크릿 공략주의 힌트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먼저 글자부터 좀 알려주시죠. 몇 글자인가요? 네 글자 종목입니다. 네 글자요. 자, 그렇다면 또 디테일하게 몇 가지 좀 큰 힌트를 주신다면요? 일단은 회사 설명을 드리면 의류하고 내의류, 내의류면 내복, 속옷입니다. 그래서 용품 잡화를 제조하는 회사고 이 회사는 원래 콘덴서하고 저항기 만드는 콘덴서라고 하면 시청자분들이 헷갈리니까 냉난방기 그쪽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콘덴서가 말하면 코일이 쌓여있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TV하고 냉난방기 공조에도 일단 부품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의류 사업 부분에 이 회사의 힌트가 워낙 큽니다. 리복, 푸마, 아디다스, 캘빈 클라인 등 그 브랜드의 의류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 채널이 TV 홈쇼핑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눈치채셨을 건데 속옷이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OEM, ODM 하는 업체인데 이걸 제가 사실 설명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하면 알아들으실 거고 또 판매 채널을 다변화를 통해서 지금 비용 절감을 엄청 하고 있고요. 2020년에도 고성장하는데 작년에 약간 안 좋았던 게 겨울이 춥지가 않아서 롱패딩이 판매가 안 돼서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올해도 지금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힌트로는 네 글자를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리복, 푸마 등 의료 제조를 판매하고 있다라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속옷이 주력이라고 하는데요. 잘 모르겠다. 아직 감이 안 잡힌다라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샵 3772번으로 시크릿 공략주 받고 싶어요 라고 홍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이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종목 대응하기 혼자 힘드시죠? 오후장 또 점심도 드시고 살짝 졸리실 시간인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궁금한 내용도 함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307번님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매수가는 26,000원, 그리고 비중은 30%인데요. 이틀째 계속 떨어지는데 가지고 가도 되나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남북 간에 또 사이가 얼어붙으면서 또 어제 저녁에는 관련돼서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 단체 두 곳을 이 위반으로 고발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또 기사들도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홍프로님 좀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항공우주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날아가는 비행기 만드는 회사를 우리나라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중시하는 게 열차 만드는 회사 중에 탑 기업은 현대, 롯데입니다. 근데 주가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가 수주 다른 경쟁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국항공우주 왜 못 가냐 잘 생각해 보시면 주력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보잉이나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보잉이 어떤 사태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공기 부품하고 완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전 세계가 운항이나 모든 부분이 올스톱이 돼 있는데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근데 전망은 사실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리나 여러 가지 기체 부품 생산이 주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데 시청자분께서 지금 며칠 떨어지니까 불안하실 겁니다. 근데 차트 위치 보시면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복돼 있는 자리에서 장기평에 가서 부딪히고 하단으로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조정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0분봉 보셔도 지금 꺾어졌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상단에서 4번 정도 찍고 떨어진 건데 많이 떨어지면 저는 25,000원 초반권까지도 내려간다 보고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단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락으로 이탈했을 때 3일 정도가 이탈 안 하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현재 수급을 보시면 크게 나쁘진 않은데 며칠 전까지는 외국인 매도세가 있었고 최근에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겨움 느끼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두고 보신다면 상단에 27,000원 돌파한다면 목표가를 지금 너무 높게는 안 잡겠습니다. 3만 원대까지 보시고요.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비중 30%니까 추가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 24,000원대 이탈하면 종목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가지고 계시고요. 대응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하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0621번님의 기업은행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가 9,620원입니다. 매수 후 계속 하락이네요.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또 IBK 기업은행 뭐 오후에는 또 디스커버리 펀드 손실 관련해서 임시 이사회가 또 열리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또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망부터 그러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프로님, 뭐 기업은행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아니면 좀 보수적인 의견이세요? 솔직히 배당 받으실 거면 긍정. 근데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예전에 삼성전자 예전 15년 전 주가랑 대우증권이나 일반 증권사 15년 전 주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금융은 발전은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못을 받고 얘기하는 건데 은행하고 증권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사이클이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경제 규모가 확실하게 몇 배가 늘어나지 않으면 절대 성장 못합니다. 제가 또 그쪽 출신인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성장할 때는 딱 한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이슈가 붙으면서 그쪽에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쌓일 때만 올라가지 은행 증권주는 그 회사의 실적으로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후에 주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8,500원대 지지선을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위치상은 상단으로 갔을 때 저는 좀 10,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종목이 일단은 연말에 배당이 한 5에서 7% 나오니까 사실 3, 4% 손실 나도 손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비중 30%니까 더 이상은 추가하지 마시고요. 8,500원 지지받고 위로 9,400원 정도 도달하면 상단으로 아마 10,000원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대 가면 사실 차익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회사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볼 필요 없고요. 기관의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으로 보실 때 만약에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 엄청납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바뀐다면 제가 차트 위치로 보는 가격은 9,400원 돌파 시 10,000원 초반권. 10,000원 초반권 가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시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확인사항이 외국인 수급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8,500원대 지지선 확인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기관의 수급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7746번님의 풍국주정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은 10%, 매수가는 24,700원입니다. 오늘 매도 못했어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쉽습니다. 오늘 또 하려고 했는데 못하면 너무 또 속상한데 홍 프로님 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풍국주정? 사실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손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25,000원에 걸어놨을 겁니다. 이거는 매매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상단에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면 나는 수익을 낼 거야. 그게 아니라 저는 항상 이런 그 패턴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본인들이 버릇을 고쳐야 되는 거죠.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일 보셔도 상단 가격이 25,300원인데 그 직전에 25,5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서 지금 이분이 아무래도 공략하시다가 손실이 나신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상단에는 금액을 걸어내서 주봉만 보셨어도 가격이 보입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상당히 25,000원대가 지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상단 가격의 봉 상단이 25,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요. 향후에도 꼭 실수한 종목에 대해서는 저 같으면 매수가 이상에서는 절반을 일단 걸어놓고 나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시장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4,000원대를 종가로 맞춰놓으면 다시 재상승은 가능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수소차하고 또 풍국주정은 지금 최근에 손소독제 관련해서도 좀 움직이긴 하니까 주정 관련주 알코올이라서 그래서 25,000원 넘어가면 제가 목표가를 좀 더 올려드리기 생각은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쪽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손소독제 매출이 늘어난 건 맞는데 회사들이 완전 성장하는 섹터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위로 최종 목표가는 26,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매수가 이상에서 좀 절반을 걸어놓는 습관 또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7802번님 JNTC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은 35%, 매수가는 15,400원이라고 하시네요. 자꾸 내려가는데 불안해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 사연들이 다 주가가 많이 내려가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JNTC 역시도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5%대 깊게 내려가네요. 어떻게 할까요, 홍 프로님?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엄청난 회사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강화 글라스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앞에나 뭐 폴더블, 그게 지금 생산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4군데인가 3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8천억 정도 되는데 오늘 떨어졌으니까 좀 줄었겠죠. 근데 종목 매출하고 보시면은 지금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트렌드 자체가 종목이 신규 상장주였기 때문에 지금 차트 위치 보시면 약간은 그런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상단을 찍고 나서 다시 재돌파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4,500원대 이상을 갔다면 다시 한번 올라갔을 건데 시청자분이 아마 이게 리포트를 보시거나 했으면 회사 괜찮아. 그래서 아마 고점에서 아무래도 추격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좀 시간을 두고 보면 괜찮긴 한데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게 신규 상장주라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많지가 않고 또 하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주 시초가가 지금 10,000원대였는데 하단으로 바닥까지 5,000원대 반토막 났다가 지금 다시 15,000원이니까 3배가 올라갔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 수급을 잠깐 보시면 최근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청자분께서 체크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향후에 지금 위치에서는 14,000원대 초반권 올라온다면 위로 15,000원, 4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분이 만약에 매수가 이상 간다면 절반은 일단 차익을 하시고 상단에 16,000원대가 돌파한다면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전략 잘 들으셨죠?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재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민되는 종목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4글자의 시크릿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홍프로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이어서 7603번님의 두산 밥캡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은 10%고요. 29,450원 매수가네요. 그 관련해서 이슈들도 있는데요. 또 두산그룹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매각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두산 중공업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그룹 내에 있는 것 중에 뭐 원래 알짜 회사인 솔루스하고 퓨얼셀까지 지금 한다는 소리.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하고 이제 태양광 모듈 쪽 관련주인데 그리고 두산 바켓이 사실 미국에서는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장비 쪽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14년에 이제 대규모 법인으로 인해서 지금 중장비 관련주긴 한데 건설기계로 인해서 지금 신흥시장에 진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은 많은데 두산 쪽은 아무래도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차트 위치 보시면 29,000원대가 사실 저항대가 맞았습니다. 제가 장기평 2년치 이상 가격에서는 32,000원대였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돌파가 돼야 되는 가격이 금일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 먼저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 하루 이틀은 더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28,000원 초반권 안 깨지면 다시 재반등은 나올 거로 보고 또 하나는 그 두산 쪽 지금 그 매각 이슈가 나오면 한 번 더 튀면 지금 현재 그려진 자리 32,200원 돌파되면 상단으로 최종 목표가는 35,000원대를 지정해 드리고요. 단 그게 자꾸 지지부진하면 종목이 좀 옆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하락을 시간 조정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두 가지 다 줄 수 있으니까 3만 원 넘어갔을 때 꼭 3만 원이 넘어갔을 때 신경 써서 체크하셔가지고 상당 32,000원 초반권 그다음에 35,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3만 원대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응원할게요. 이어서 4289번님의 제이스택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비중은 20%, 매수가는 12,900원입니다. 매수한 이후로 계속 떨어집니다. 매도하는 게 좋을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내가 매수했는데 떨어지면 참 기분이 그렇죠. 좋지 않습니다. 지금 살짝 높은 가격대에 사신 것 같은데요. 주가가 어제도 하락을 했고요. 또 그리고 오늘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지금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그냥 매도를 할까요? 이럴 거면? 제가 이 종목은 상당히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OLED 워터젯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디프레시 장비 업체인데 이거는 잘 체크하셔야 될 게 지금 상황을 보시면 OLED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스택의 잠깐 매출을 보겠습니다. 매출을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2017년에 5천억대 매출이 갑자기 1,000억으로 바뀝니다. 이러면 시청자분들도 회사가 망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유가 이 제이스택 같은 경우는 옛날 이름이 AST 제텍입니다.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삼성전자 쪽에 라인에 납품이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회사가 성장을 하고 단 그 라인이 완성이 되면 제품 납품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제가 볼 때 하반기 때 아무래도 그런 포지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 주가들이 지금 다 그런데 생산 라인 성공종, 후공종 쪽에 시설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발전을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지금은 지겨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격을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11,000원이 넘어가면 시청자분 매수가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으로 지금 목표가는 조금 높게 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높은 자리입니다. 14,000원까지 보시되 3분기 때 만약에 11,000원 넘어가면 제 홈프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000원까지 하반기까지 보시고 기사 체크하실 게 삼성전자 OLED 기기 설비 착수 그런 기사가 나오면 꼭 제이스택은 매도하지 마시고 목표가까지 가져가시고요. 단 하단에 지금 9,200원 이탈하면 조금 좀 괴롭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도 AJ, 영웅호걸님 등 모셨고요. 또 보시니까요, 에이스이킴 님도 출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댓글도 남겨주세요. 자, 그럼 2353번님의 JW 중해제약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은 10%고요. 매수가는 42,000원입니다. 지금 주가 중해제약 보니까요, 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JW 중해제약 우선주 52주 신고가를 또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관련주 안에서에도 희비도 엇갈리는 것 같고요. 홍프로님 좀 어떻게 볼까요? 사실 그 제약주 쪽은 임상 그 진행 단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결과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 약간은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 회사가 지금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임상 1상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향후에 조금은 좀 뭔가 좀 액션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청자분께서 아셔야 될 게 제약주는 파이프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생산 라인에 새로운 게 추가가 됐냐 안 됐냐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체크하시고요. 지금 차트 위치상은 상단으로 갔다가 오늘 꼬리가 지금 3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41,500원이 돌파가 돼야 상단으로 갈 겁니다. 위치로 보셔도 주봉으로 보셔도 지금 위치가 직전 고점이 지금 47,000원대인데 그러니까 주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가격은 돌파를 했었습니다. 43,300원. 그래서 구간상은 오늘은 약간 지수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2,160대까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차익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탈돼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 중에 42,000원 그러니까 불행히도 시청자분 매수가인데 그 가격이 넘어가면 저는 상단을 직전 고점인 45,000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격으로 최대치를 뽑아드리면 지금 47,000원대까지 그러니까 45,000원 그다음에 47,000원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단 하단에 38,000원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그 자리 깨면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다음 주 중 42,000원 좀 넘어가면 상단은 47,000원으로 또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엑셈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은 30%고요. 3,760원의 매수가라고 합니다.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주가를 보니까 3월 19일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좀 올라오는 듯 하더니 다시금 5월 11일 이후에는
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락하고 있고요. XM 좀 관련해서 의견 듣고 싶습니다. 홍프로님. 제가 오늘 사실 이쪽 종목을 갖고 올려서 안 가져온 건데 공부를 좀 하고 나왔습니다. 데이터 3법 해갖고 지금 데이터 솔루션하고 지금 현재 XM 그리고 오픈 베이스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사실 설명을 드리진 않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300억대 매출이 나오고 50억, 60억대 계속 유지하고 있고 현재 전일 시가총액이 1,200억이니까 사실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구조는 갖췄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런 종목들의 부류들이 소프트웨어 중에 100억 미만의 매출이 나오면서 좀 불안정한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저는 약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해드리는데 회사는 괜찮은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무슨 재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언급드리면 데이터 관련해서 아무래도 데이터 거래소라는 게 생긴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기사만 보고 나와서 아직 분석이 정확히 되진 않았는데 그 관련주 중에 하나로 XM이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상은 45분으로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는데 상단에 거래량이 실리고 밀려서 아마 차익 욕구가 있던 거래량이든 아니면 지금 보시면 거래량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렴 단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아셔야 될 게 코로나로 설명드리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갔다 온 종목이니까 당연히 누르는 게 맞고요. 옆으로 갔을 때 시청자분 매수가 자리를 넘어가야 시세가 나니까 넘어간다면 4,000원대 일단 다음 주입니다.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시세가 나면 4,000원대 보시고 지금 4,000원대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옛날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된다면 상방향으로 4,250원을 최종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뭐 더 간다면야 시청자분이 수익 내시는 거라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 하단에서 지금 중요한 게 3,250원 깨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3,250원 가면 비중 관리하시면서 조금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이야기 들으셨죠? 데이터 거래소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3910번님의 LG화학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이 한 30% 정도 가지고 계신데 꽤 그래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LG화학 좀 어떻게 전략 짜봐야 될지 홍프로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SDI와 쌍벽을 이루는 2차 전지 대장주인데 사실 2차 전지만 얘기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제 제가 맨날 뭐라고 하는 게 이제 화학 다른 부분 때문에 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위치도 괜찮고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잠깐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세가 하루 크게 나오고 그 전에 일주일 동안 매수, 그 기간도 매수세인데 투신이 약간 차익 욕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워낙 성장성이 강하고 3분기부터 지금 본격 궤도로 들어간다는 리포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면 좀 즐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1만 원 매수하신 가격이고 현재가에서 보시면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보면 지금 47만 5천 원. 그러니까 월봉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예전 고가인 47만 5천 원이 돌파가 된다면 조금 좀 크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47만 5천 원 돌파하면 목표가를 제가 대략적으로 50만 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47만 5천 원 건드리는 애가 중요하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어차피 LG화학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아니까 47만 5천 원 돌파하면 상단에 50만 원까지 추세로 3분기까지 끌고 가시고 단 조금은 사단에 43만 5천 원 이탈하면 차익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다시 보는 걸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3분기까지는 좀 가지고 가보셨다가요. 대응해도 안 되겠다 싶으시면 다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에 스카이님, 이데일리 TV 애청자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신풍제약을 또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스카이님, 저희 있잖아요. 문자로 받고 있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크릿 공략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마찬가지 같은 번호입니다. 홍프로 딱 3글자 보내주시면 또 은밀한 또 시크릿 공략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에스코넥 7903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2,050원입니다. 빠르게 좀 진단을 해볼까요, 홍프로님? 에스코넥 좀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스마트폰 부품 주고 이제 계열사 중에 일자리 관련주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로 돼 있는데
저는 일단 3분기 되면 좀 움직일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자리 관련주가 왜 안 움직이나 제가 고민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박살이 난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이 좀 뚜렷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말은 하는데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경제 살리는 거에 초점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 관련주가 조금 소외를 받는데 크게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위치상은 지금 분봉 보시면 살짝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됐는데 그게 일단 다음 주 한 월, 화까지는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탈하면 하단의 지지선이 지금 1930원, 40원대니까 그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일 지수 영향도 있긴 한데 상단으로 갔을 때 2050원 돌파하면 1차 목표가를 2200원대로 그리고 강한 돌파가 나오면 2,400원. 그래서 사실 위치는 다 맞습니다. 차트는. 근데 이슈 진행 자체가 좀 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으니까 1,900원대 초반 깨지면 조금 비중 관리하시는 걸로. 그리고 2,050원 넘어가면 상단으로 2,230원, 2,400원 목표가 잡고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그 폴더블 관련 이슈도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체크가 되는지 보시고 이게 지금 관련주로 들어가면 크게 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시점 꼭 기억하셔서 대응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6845번님의 한미약품 살펴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안내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과 함께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329,250원이라고 하네요. 전망 그리고 매도의 가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수급 보면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들어와 있거든요. 한미약품 그럼 좀 홍프로님이 보셨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좀 바로 손절을 해야 될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 가격대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예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계약 취소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조정 줄 만큼 준 것 같습니다. 주봉 잠깐 보시면 무상전자 전가격 최고치가 지금 2016년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50만 원대 종목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사실 대반등은 나올 수 있고요. 종목 자체의 위치로는 지금 27만 원을 돌파를 못했을 겁니다. 27만 원을 돌파해야 제가 이 차트로 대부분 다 외우는 구간이라서 30만 원까지 보시고 상단에 일단은 시청자분 매수가로 최종 일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3만 원이 올라갔다 내려온 자리 대반등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30만 원 가면 나중 제 생각하시면서 33만 원 가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보시고 단 하단에 지금 25만 5천 원 이탈하면 안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27만 원 안착되면 좀 방향이 바뀌니까 꼭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27만 원 안착 시 확인 필요할 것 같고요. 문의 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문의 주세요.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도 전환이 됐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오후장에 또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